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죠. 제한 시간 없고요.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지금부터 만들어 드립니다. 네, 오늘 양지수 시원하게 상승불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좋았는데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네 종목에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너무 걱정되시죠?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그 고민을 확실하게 덜어드리려고 오늘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삼성전자랑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도 다뤄볼 예정이니까요. 특별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장 어떻게 맞췄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현과 아우가 모두 웃었던 하루였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상호 관세 부과 기간이 8월 1일까지 연장이 되면서 그 기한 안에 협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 시장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 먼저 보도록 할까요?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2% 가까이 올랐죠. 1.81% 상승했고요. 55포인트가 넘게 상승했습니다. 종가 3,114.95포인트에 성공적으로 마감 체결에 성공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장 초반만 해도 명확한 방향성을 좀 잡지 못했지만 오후장 들어서 탄력을 봤더니 거래소와 함께 비슷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종가 784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주체별로 매매 동향은 어땠을지 짚어드리죠. 먼저 거래소에서는 오늘 보니까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네요. 외국인 같은 경우만 2,800억 원대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매수를 해줬다는 점도 눈여겨보시죠. 기관만 1,000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여러분, 선물 시장에서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거래일 연속으로 강력하게 물량 담아주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뭘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에는요.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근 6만 원 박스권을 시원하게 뚫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관세 불확실성 있죠. 그리고 저희가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어닝 쇼크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사주의 매입 그리고 소각에 대해서 집중을 했고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으로 오늘 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도 있는데요. 시장에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마스터님이 보실지 이따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요. 이어서 같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죠. SK하이닉스입니다. 증권가에서요, 영업이익 신고가를 달성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삼성전자와 다소 상반된 흐름 나타나고 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둘의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더 딥하게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장 어떤 마스터 함께하면서 든든한 수익 챙겨줄까요?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함께 했었는데요. 수익률 표를 함께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소개를 해줬다 하면 수익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내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나는 정말 시장이 잘 가든 못 가든 일단 수익을 좀 제대로 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서성민 대표의 방송 꼭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더 쉽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방법 알려드리죠. 지금 저희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을 해서 이 부분을 스캔하시면 QR코드에 대시면 링크가 저희 하나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정말 수익을 내는 종목 선점해서 짚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찍고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하실 것 같아서 그 수많은 종목 가운데에서 시간 관계상 제가 3가지 정도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페타시스, 사실 오늘 장에서 너무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올라운더 마스터는요, 이미 그 진작에 5월 26일에 선점을 해서 수익을 제대로 챙겨뒀습니다. 와, 수익이요 40%가 넘는 수익을 여러분께 챙겨드렸는데요.
다음 40%의 수익 부러워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가져가 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제2의 이수페타시스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수익 꼭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우 데이터고요.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수익은 21%가 넘었고요. 일단 소개를 하면 1%의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장에서 두 자릿수는 일단 무조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두 자릿수의 수익 여러분 가지고 싶으시죠? 팍스통신망 카메라로 찍고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수익 나는 종목 찾아드립니다.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6월 9일에 먼저 선점을 했고요. 수익을 챙겨줬습니다. 39%, 40%에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께 든든히 기분 좋게 안겨주셨습니다. SK 이터닉스처럼 수익을 많이 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집중해 보시고요. 팍스통신망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전략 잡아드리고 종목 공략해 드리니까요. 지금 시작에 앞서서 찍고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세 종목까지 리뷰 도와드렸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서 올라운더 마스터와 돌아옵니다. 네, 화요일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저녁에 비가 내려서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주룩주룩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감싸주실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대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제가 오프닝 때 리뷰를 했는데요, 마스터님. 네네. 이수페타시스가 진짜 무슨 일인지 궁금해요. 오늘 장에서 너무 급등을 했고 수익이 40%가 넘었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방송 때 말씀을 드렸죠. 5월 26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기층 회로비 기판이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보드가 지금 상당히 수요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판을 많이 쌓아서 고성능 반도체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아니면 GPU 같은 데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이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하이닉스의 실적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략적으로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수페타시스가 오늘 장에서 급등했는데 저희는 미리 공략을 해서 수익을 40%가 넘게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 장 말미에서도요, 또 기분 좋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추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시장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갈 길이 좀 뭔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9월 콜테스트 통과 이야기 있고요. 좀 희망을 걸되 일단은 하이닉스가 좀 패권을 잡은 건가 궁금해져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은 거의 충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원래 증권사 예상 실적 기준으로 6억 3천억의 지금 6조 3천억의 영업이익을 네. 예상을 했는데 4조 6천억 원대가 나왔다 보니까 그건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워낙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평상시처럼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일이 생겼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다면 급락을 했을 텐데 워낙에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괜찮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측에서도 대처를 잘한 게 바로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을 상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부문별로 나눠서 나오는 때는 7월 말이에요. 31일 날 나오게 돼 있는데 미리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사실 DS 부분이 사실 디지털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부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상했던 게 2조 이상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까먹은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 그리고 대중국 수출 제재의 영향 때문에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리 떨궈냈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그래도 턴어라운드 세게 할 수 있는 물론 지금도 이익은 났습니다만 8조 원대 영업이익에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모든 악재를 오히려 털어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수급은 좋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고 기관이 87만 주 정도 매도를 했지만 사실 실적은 이제 하향 곡선을 찍고 이제 턴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SK 하이닉스가 실적 측면에서는 훨씬 좋지만 우리가 가격 메리트적인 측면하고 수급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의 반등 모멘텀이 더 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실적에 대한 모든 악재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순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속은 엄청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네. 그렇게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이렇게 헤매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HBM3 12단 퀄 테스트 통과가 가장 큰 주가의 모멘텀이 될 텐데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 말고 AMD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만 통과를 한다면 빠른 속도로 실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환율 효과도 조금 반영이 됐어요.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매출액이 줄어든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제 실적 하향 턴을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빠른 상승 곡선이 나오려면 HBM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전제가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말 삼성전자 저도 그렇지만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4조 원에 그치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떡하나라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삼성전자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일단 선방을 해줬고요. 이 큰 악재를 털어냈다라는 평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반등 모멘텀들이 충분히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되시는 건 사실 변함이 없으실 것 같긴 해요. 그런 마음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팍스 통신망 열어뒀거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전략을 잡아서 대응을 할지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저희가 잡아드리니까요.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 찍고 지금 들어오셔서 더 딥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주목받은 종목들도 저희 압축시켜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이 제가 너무 많이 언급을 했나 싶은데 일단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저희는 사실 수익이 40%가 넘긴 했는데요.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이유가 오늘 장에서 강해도 너무 강했어요. 그런 궁금증도 좀 들더라고요. 소부장을 좀 집중 매수를 해야 되는지 탄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매수의 관점이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신고가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예전에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빠졌던 부분을 이제 막 회복해서 다시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공격적인 매수를 할 타이밍은 이미 늦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미 그 예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5월 26일 날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목표가로 잡고 있었던 금액이 6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6만 원 다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보다는 조금 이제 횡보하는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증권사의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뭐 2,3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거기에 PER을 잘 적용을 한다면 7만 원까지도 목표가는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일단은 예상 실적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6만 원 부근에서 일단 수익 실현을 일단 해보시고 나중에 한 5만 원 근처로 갔을 때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한 분을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멀티 레이어 보드에 대한 부분은 이수페타시스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증설을 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유상증자였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자세히 이야기를 주셨는데 매력도가 있는 기업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마스터플랜 2부 PD님도 참고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수페타시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전략 잡아드립니다. 팍스 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니까요. 궁금하신 점 다 물어보시고요. 제대로 된 전략 타이밍 꼭 얻어가셔서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LNG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동양철관이고요. 알래스카 LNG 일단 결국은요. 우리가 희망한다라면 협상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다시 강관주일까요, 마스터님? 그래도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아서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을 때 사실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따가 공부를 할 거예요. 뭐 실적 시즌에 조금 볼 섹터 아니면 이제 실적 시즌이 아닐 때 볼 섹터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강의를 해드릴 텐데 동양철관은 실적 측면에서는 조금 보기 힘든 종목입니다. 다만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에 대한 협상으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할 때 우리한테 조건으로 내민 게 알래스카 관련해서 LNG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동양철관에 대한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 강관을 만드는데 사실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일단 수출용 강관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가스관에 사용되는 산업용 파이프라인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규모가 커졌을 때 얘가 수주를 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러시아에서 너무 춥잖아요.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알래스카에서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는데 공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경제성에 관련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안고 가기에 주가가 너무 비싸다. 다만 유동성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오늘 거래량이 3억 주가 넘었거든요. 최근에 봤던 종목 중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된 종목이에요. 아무래도 가격이 싸기도 하지만 1,000원짜리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3억 주가 거래됐는데 일단은 3억 주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거래 대금이 6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3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면은 한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통 물량이 다 돌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일부는 손바뀜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일부는 뭐 단타 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매매하기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분들은 꼭 여기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셔서 트레이딩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 종목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양철강 아무래도 시장에서 오늘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올라타도 될지 고민도 되셨을 것 같아요. 트레이딩 관점 좋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겠죠. 팍스통신망 여러분 카메라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확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종목도 너무 주목을 많이 받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이고요. 저는 고배당이라는 키워드로 좀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정책에서 사실 저희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번에요. 소득세법 개정안 내용을 봤을 때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으로 받은 이 배당금에 대해서 분리과세하는 부분이 그 안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은행, 지주, 증권, 고배당 생각이 나더라고요. 금융섹터에서 하나금융지주는 마스터님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일단 오늘 금융지주들이 다 신고가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도 역사상 신고가를 돌파한 시점에 있고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단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가 배당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주 환원에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주주 환원율이 높아지다 보면 주주들 우리가 예비 주주들이라고 해야 되죠. 아직 네. 사지 않은 입장에서는 매력도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수급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아까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 정확하게는 배당 성향이 35%가 넘는 기업들에 대해서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배당금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래 종합소득과세가 되거든요. 종합금융소득과세가 돼가지고 세율이 49.5%까지 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분리과세라 하게 되면 원래 배당생 내던 만큼 15.4%만 내면 되게 됩니다. 그러면 1억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3천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배당을 노리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급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하고 다 따졌을 때 배당 수익률이 6.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은행 금리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주가가 10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우리가 하나금융지주의 PBR을 0.7배 정도 수준으로 놓고 목표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 한 10만 원대 초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노리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라면은 지금 들어가도 되겠지만 저라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가 오늘 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시간이 있다 보니까 더 자세한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고배당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주목받고 있는 그 섹터들과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 챙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팍스통신망 안에서 모두 잡아드리니까요.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희 이렇게요. 오늘 뉴스에서 또 주목받았던 세 가지 종목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와 함께 마스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익을 내기 위한 종목 그리고 전략 저희가 든든하게 잡아드립니다. 3부의 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운더 마스터 이 시간 함께하고 있고요. 네, 여러분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됐고요. 우리 시장은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도 좋았고요. 그래서 시장과 종목에 있어서 너무 많은 정보들 그리고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옥석 가리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저에게 필요한 또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물어보도록 할까요? 마스터님. 네네. 있잖아요. 이제 7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벌써 화요일이고. 네. 실적 시즌에 맞춰서 또 저에게 필요한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간이 없습니다. 네. 보시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수익 자랑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모르시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한 중요한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좀 집중하셔서 들으신다면 아, 주가라는 게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부분을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완전 초보자의 입장에서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 강의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얻어간다라는 부분도 좋겠지만 물론 종목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오늘은 강의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앵커님한테도 질문을 많이 드릴 거니까 앵커님도 긴장하세요. 네. 그때처럼 뭐 10빼기 1은 이 이러면 안 됩니다. 자, 볼게요. 자, 공부합시다. 오늘 제목은 공부합시다입니다. 우리가 주식에 대한 공부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당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오늘 실적 안 나왔으니까 개망했네. 이렇게 죄송합니다. 개라는 말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안 나와서 오늘 망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놀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왜냐하면 주가가 실적 발표 전과 실적 발표 후는 다르구나. 그리고 주가라는 건 오로지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씩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오른다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오릅니다. 첫째, 돈을 잘 벌어서 오르고요. 그건 실적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저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한대더라. 그 사업이 대박 나겠네. 물론 먼 미래에는 돈을 버는 문제겠지만 일단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라는 애는요. 어느 정도 실적과 기대감을 반영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게 어떤 도움이 되냐면 이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지난주에 LG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 상장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실적이냐? 2분기 실적을 이제서야 발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런 실적 시즌에는 당연히 기대감보다는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실적 시즌이 임박했을 때는 아무래도 실적이 좋을 만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을 봐도 된다. 이때도 물론 실적이 좋은 종목이 좋겠지만 그래도 이때는 기대감이 반영된 종목이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주식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적 발표 시즌, 실적 시즌이라고 하는 걸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장 큰 위험, 앵커님. 네. 주식을 매수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내가 주식을 매수했어요. 네. 근데 내가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한 상황이 뭐죠? 상장 폐지. 그렇죠. 저 주식 정말 잘하시네요. 지금 박수 소리가 나고 있네요. 그래서 주식은 일단은 상장 폐지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장 폐지가 될 만한 요건에 해당되면 안 되겠죠. 이게 사실 여기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분명히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서 우리가 자본 여력만 된다면 기다려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무조건 이깁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기업인 경우엔. 근데 그 지속 가능이 보장이 안 되는 기업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 감사 보고서라든가 일단 사업 보고서 이런 데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종의 기업의 성적표라고 하겠죠. 그 성적표를 제출하는 기간을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분기를 우리가 1월 1일부터 3월까지 얘를 1분기라고 하잖아요. 1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한다? 5월 15일까지 합니다. 근데 언제 시작해요? 4월 초에 원래 시작을 합니다. 4월 초에 누가 스타트를 끊습니까? 삼성전자가 스타트를 끊고요. 연달아서 실적 발표를 나머지 기업들이 하죠. 그런데 보통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1분기 실적 시즌은 딱 봤을 때 4월 중순부터 5월 15일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는 웬만하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분기 똑같죠. 6월 32일까지 그리고 마감 기한은 8월 15일. 뭔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15일, 15일 떨어지죠. 이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분기가 끝난 날 이후로 45일 이내에 발표해야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기업이 나 어떻게 영업을 잘했어요 라고 이 성적표를 45일 안에 발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그걸 보고서 아, 이 기업은 투자해도 되겠네 하고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는 때는 7월 초죠. 7월 초에 누가 시작을 합니까? 삼성전자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발표를 하죠. 그래서 2분기까지는 반기 보고서라고 하고요. 이 반기 보고서를 제때 안 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기 보고서 미지출 기업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는 않는데 일단 상장 폐지 실질 심사라고 해서 그런 후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성적표를 제대로 안 내는 기업은 의심스러운데 하고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한을 잘 지키는 기업이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분기입니다. 3분기는 잘 아시다시피 9월 30일까지. 그러면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시작된 거예요.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이제 막 발표를 해서 발표를 마감을 할 테고 지금 분기 기준으로는 3분기가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분기 보고서 마감은 11월 15일. 그래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 때는 10월 초 그리고 집중되는 때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쉽죠? 그 마지막으로 얘가 제일 중요한데 4분기에는 1년을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사업 보고서까지 같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가 가장 많이 되는 때가 이때예요. 아셨죠? 그래서 3월 달에는 종목을 고를 때 신중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3월 달에 잘못된 종목 고르시면 그냥 그 종목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너무 무서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회계 기준 기간으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이고 우리가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언제까지? 이때는 1년을 종합을 해야 되니까 좀 길어요. 3월 31일까지. 그죠? 아까는 45일이었는데 지금은 90일이죠. 90일 동안 시간을 줍니다. 이때까지 사업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아니면 여기 회계사 분한테 이걸 가져가요. 그럼 회계사가 딱 보고 통과 이러면 되는데 나 이거 의견 못 내겠어. 이걸 의견 거절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맞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뭔가. 그러면 의견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 거절이 당하면 그때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실적이 좋을 것 같은 종목들 그리고 거짓말 안 할 것 같은 종목들만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1월 초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고 나서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집중적으로 실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뭘 조심해야 된다? 내 종목이 상장 폐지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상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예 들여다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퀴즈 타임입니다.
자, 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이오 종목. 일단은 바이오 종목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빼고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실적인가요? 기대감인가요? 기대감이요. 기대감이죠. 왜? 아, 신약을 개발할 것 같아. 어. 임상을 통과할 것 같아. 이거 기대감이지 않습니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언제 투자하는 게 유리할까요? 실적 발표 시즌일까요? 평상시일까요? 평상시가 더 유리할 것 그죠? 같아요. 평상시. 실적 발표 시즌이 아닐 때 이때가 유리한 거죠. 제가 그때 이따가 사례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반도체 2차 전지는요. 뭐가 중요할까요? 실적. 실적이죠, 당연히요. 오늘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너무 잘하는데요. 저. 네. 그러면은 유리한 투자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실적. 실이죠. 평실이가 우리 뭐 제가 예전에 짝사랑하던 여자 이름이 아니고 평상시 실적 시즌 이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요. 아, 스테이블 코인은 기대감이요. 기대감입니다. 왜? 스테이블 코인이 돈을 벌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평상시 이때겠죠. AI는요? AI는 실적. 실적 아니죠. 기대감. 기대감입니다. 우리나라에 돈 버는 AI 기업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얘는 평실. 평. 이제 막 헷갈리려고 하는데 제가 두선방사는요. 조선방사는 실적이 중요하죠.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실적. 자, 쉽죠? 네. 왜? 이걸 왜 봐야 되느냐? 보세요. 자, 우리가 솔트룩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날이 뭐냐면 실적 발표가 끝난 날이에요. 실적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였어요. 네. 근데 여기까지 뭘로 올라왔죠? 기대감. 그죠? 기대감으로 올랐죠. 근데 갑자기 왜 떨어지나요? 이제 실적 발표할 때니까. 이해하셨죠? 네. 솔트룩스는 AI의 거의 대장격이지 않습니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는데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실적 발표할 때 되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죠. 이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는 어떠한 종목군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보실까요? 자, 그러면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관심 섹터와 종목들을 근데 얘도 다 괜찮아라고 제가 물음표를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보시면 두 줄짜리가 있고 한 줄짜리가 있어요. 두 줄짜리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두산에너빌리티 실적 기대할 만해요. BHI 실적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적과 관련해서 볼만한 종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기술, 오르비텍, 원전 섹터 자체의 실적 기대감은 있지만 저 종목에 대한 실적은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슈가 있을 때만 공략하는 거지 지금 공략할 애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 제가 실제로 마스터픽 보너스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100% 이상의 수익을 달성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실적 측면에서는 별거 볼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좋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좋습니다. 이거 줄 누가 바꿔놨어? 이거 제가 바꾼 거 아닙니다. 이거 또 누구 탓을 해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딱 끊어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빅텍,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HD,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케이. 빅텍, 퍼스텍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미용기기 화장품은 워낙에 실적이 다 좋습니다. APR 좋죠. 파마리서치 와 실적도 좋은데 악재도 없어졌습니다. 분할한다더니 주주들이 난리치니까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달바글로벌 얘는 좀비예요. 좀비. 그냥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고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비같이 잘 버티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음식료 볼까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제 불닭볶음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삼양식품 난리 났습니다. 막 10배, 20배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농심. 자, 농심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농부들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농심이. 그래서 농부들의 마음으로 잘 지은 밥상 뭐 이런 뜻이겠죠. 오리온. 자, 여기 좋죠. 자,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하이브, SM, YG 엔터테인먼트 다 실적이 좋은 종목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시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적 시즌이라는 국내적인 요인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죠? 대외적으로. 오늘 가장 컸던 이슈.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아니, 대외적으로. 대외적 전 관세, 세계 관세. 관세죠. 네. 트럼프 님께서 친절하게 행운의 편지, 아니 행운의 편지가 아니죠. 관세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네, 관세 서한을 보냈죠. 반은 협박이고 반은 회유가 들어있는 관세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말인즉슨 관세에서 조금 자유로운 종목들이 좀 더 끌린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조선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쪽이 관세와 관련해서는 좀 더 자유로운 쪽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포인트를 집중해서 이제부터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부분에 대한 공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러한 공부를 저와 함께 약간 1대1식으로 계속 공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딱 찍으면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정말 찍고만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못 들어옵니다. 찍고 이렇게 한 번은 클릭하셔야 돼요. 그냥 찍으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 최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제 조금 상승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그러한 종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 종목이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관심 있는 섹터 있잖아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섹터 중에 컨텐츠, 캐릭터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캐릭터 사업 부문에 견조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국민이 말하면 알만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달려라 하니, 저 같은 분들 달려라 하니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그 공룡이 나오는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아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실적, 그죠? 하반기에 실적 성장 기대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무려 5배, 영업이익이 별이 5개가 아니라 영업이익이 5배 이상 성장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이게 정말 킥이죠, 킥. 그죠? 핵심 포인트. 그리고 자체 IP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P라고 해서 인텔렉츄얼 프로퍼티라고 해서 지적 재산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에 IP에 대한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저는 보고서 어떤 사람이 스포를 해서 재미가 없었던 오징어 게임 3 같은 경우에도 IP에 대한 부분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CG라고 해서 멋진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별로 멋진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트레이딩 카드 게임입니다. 카드 막 이렇게 막 교환하면서 하는 게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중화권 전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약간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액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기대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도 지금 웹툰이라든가 K 컨텐츠에 대한 그러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정책 기대감에 관련된 부분까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했느냐? 아니죠. 영업이익을 2020년도부터 2027년 여기 2라고 써여진 건 예상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상치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영업이익이
원래 잘 나오던 회사였습니다. 72, 123, 143, 138 잘 나가다가 갑자기 16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캐릭터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난항을 겪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겠지 하고 예상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추정치에 의거해서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몇 배가 늘어나나요? 아까 분명히 5배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배 이상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의 주가의 흐름은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닌텐도 스위치 2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걔를 유통하는 회사예요. 거기에 관련된 예상 매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2천억 이상의 매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거기와 관련해서 주가 한번 볼까요? 이 종목이 여기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서야 고개를 막 들고 있는 종목인데 여기 상승 여력은 추가 상승 여력은 뭐 200% 이상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여기까지 보고 궁금하지 않으시면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500원이 아니라 여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뉴스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요. 실적이라는 이 두 글자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래, 실적 알겠어. 근데 이게 뭔데? 내가 종목 고르는 거랑 대체 무슨 상관인데 좋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렵게 느껴지실 게 분명합니다. 일단 실적을 좋으면 잔잔하고 꾸준한 인기, 그리고 기대감만 컸을 때는 한때 반짝이는 인기라고도 비유를 해보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과 기대감 둘 다 있어야 시장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모두 갖고 있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종목,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희가 단독으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실행해서 이 부분에 QR코드 스캔만 하시면요. 저희가 링크가 하나 띄용하고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정말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찍고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그리고 자세한 매수 타이밍, 매매 전략을 모두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얻어가셔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상승 하락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화요일 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